1800년대엔 유럽도, 1900년대엔 미국도, 1950년대엔 일본도 이머징 마켓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기에 누군가는 변화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큰 흐름을 읽는 힘, 미래에셋.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비타민의 장윤정입니다. 네, 이번 주로 여러분들은 좀 불편함은 없으신가요? 네, 주변에 보니까 이 동파사고로요.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되거나 난방이 끊기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또 워낙 춥다 보니까 바깥에 세워놓은 차 경유까지 얼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연일 이어지는 추위 때문에 하루 전력량만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겨울은 좀 추워야 제맛이긴 하지만 그래도 올 겨울처럼 이렇게 혹독한 추위는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오늘도 좀 춥긴 하지만요. 부동산 비타민을 좀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소형 임대주택 13만 가구를 공급하고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3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공공의 경우 소형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9만 7천 가구를 조기 입주시키고 한규 신환용 주택 1,300가구를 즉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다가구 매입과 전세 임대주택 2만 6천 가구를 공급하고 LH 등 공공이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 분량도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거래 건수가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새해 부동산 시장이 화랑세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16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0년 12월 아파트 실거래 신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6만 3,192건이 거래 신고를 했습니다. 이는 5만 3,558건을 기록했던 11월보다 18% 증가한 것이고 12월 기준으로는 2006년 12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가산금리도 인상하고 있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은행은 6개월 변동형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최고 0.13%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대출은 기준금리 상승분 0.23%포인트에 가산금리 인상분 0.13%포인트가 더해져 최고 0.36%포인트 올랐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지구 중 처음으로 본청약이 시행되는 서울 강남지구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최고 995만 원, 서초지구는 최고 1,056만 원입니다. 지난해 10월 사전 예약 때의 추정 분양가보다 적게는 6%에서 많게는 14%가량 낮아졌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본청약 물량은 모두 658가구며 사전 예약 당첨자 가운데 미신청자가 있으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주 부동산 시장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 동향과 이슈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114 김혜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내용을 보니까 좀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걸까요? 아파트 실거래 건수가 지금 2006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국토해양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아파트 실거래 건수가 2010년 12월 신고일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6만 3,192건을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18% 증가를 한 수치이고요. 네. 전년 동기를 대비해서는 40% 증가를 한 수치입니다. 2010년에 그 연간 평균 거래량보다도 57% 증가를 했고요. 또 4년 평균치에 비해서도 37% 증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12월에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치는 6만 건 이상 거래가 된 수치는 2006년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화랑이었던 시점 이후에 처음으로 6만 건을 넘어선 수치인데요.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이 좀 살아난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컸고요. 또 워낙 2010년 들어서 거래량이 그전에 굉장히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네. 계속 거래를 미루셨던 분들이 이제 좀 살아난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면서 작년 연말에 거래를 많이 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사하는 바에 따르면 12월 초까지는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를 했는데 중순 이후에는 다시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거래량 수치가 어떻게 될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12월 네. 수치처럼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역별로는 좀 어느 지역의 거래량들이 좀 많이 늘어난 편인가요? 네, 이번에 거래량이 증가된 지역을 보면 계속해서 이제 몇 차례 지방은 굉장히 살아나는데 네. 수도권은 침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엔 서울하고 그다음에 1기 신도시, 5개 1기 신도시의 거래량이 좀 많이 증가를 해서 이전에 비해서 30% 정도 증가를 한 수치로 나타났고요. 이외에도 지방 광역시 또는 지방 같은 경우도 20% 정도 안팎으로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좀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 3구의 거래량이 이전에 비해서 100% 정도, 거의 2배 정도 거래량이 증가를 했고요. 도시별로 보자면 지역별로는 제주도, 경남, 서울, 부산, 대전, 울산, 대구 같은 순서로 거래량이 늘어서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광역시의 거래량도 많이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를 한다는 소식은 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 좀 중요한 뉴스가 지난주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었습니다. 네,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또 대출금리까지 같이 이제 오르기 때문에 또 서민들이 전체적으로 집을 구입을 하실 때 보면은 대출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소식이 좀 영향을 많이 받아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3일이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서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2.75%가 되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지금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0.18% CD 연동금리를 0.18%포인트 올려서 전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73에서 6.03%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4.32에서 5.64%로 이전에 비해서는 0.06%포인트 올렸습니다. CD 연동금리뿐만 아니라 코픽스, 그러니까 조달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코픽스 대출 금리도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렇게 좀 금리가 오르다 보니 기존의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자금 압박도 굉장히 커져 있는 네. 상황이고요. 또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셔야 되는 분들도 자금 압박이 있는 데다가 아무래도 좀 시장이 꺾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지금 빠르게 증가를 했다라고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린 거에서도 좀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경제 언론이나 여러 가지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지금 가계대출이 지금 거의 978조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에서 대출 부담이 워낙 큰 상황이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부동산 자산 비중이 한 7, 80% 정도 차지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또 지금 여러 가지 전망치에서 보면 올해 한 두세 차례 정도는 금리를 더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금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부동산 시장의 거래라든지 가격에 다시 한번 좀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것들이 주춤하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전세 계약 내용도 저희 시간에 좀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워낙 지금 시장 보면 전세 물량도 없기도 하고 가격이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신데 정부가 얼마 전에 이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사님 그러면은 정부가 일단은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쪽으로 지금까지 내용이 발표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보자면 이번에 113 전세 시장 안정 방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공급을 많이 늘리는, 특히 공공에서 공급하는 소형이라든지 또 민간에서 공급하는 그런 주택을 많이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또는 실제로 이제 구입하셔야 되는 분들 측면에서는 자금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하나하나 보자면은요. 우선 가장 먼저는 그 올해 공공 소형 임대주택 13만 가구를 입주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봄 이사철에 맞춰서 공공 부분의 소형 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소형 분양 임대주택 9만 7천 가구를 입주를 시키고요. 또 공기를 단축해서 입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공급 물량 같은 경우에 1월에 서울의 그 강일지구, 강동구죠. 강일지구에서 1989가구가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네. 2월에 서울의 마천지구에서 1542가구, 3월에는 서울의 세곡지구에서 1168가구 등이 입주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일시적으로 이주를 하셔야 되는 분들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판교 순환용 주택이 있습니다. 판교에 있는 순환용 주택인데요. 이 부분도 1,300가구를 그 국민 임대주택으로 조기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2월 초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네. 또 지금까지 이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가구를 매입해서 전세를 놓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난해 매입한 6천 가구랑 올해 신규로 2만 가구를 더 매입을 해서 총 2만 6천 가구도 조기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국주택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중공업 미분양 같은 경우도 조기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공공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조기에 입주를 당기는 부분하고 또 순환용 주택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분하고 네. 또 다가구 주택으로 가지고 있는 물량하고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많이 풀어서 공공에서 공급하는 물량들을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방안이 일단 가장 크게 나와 있는 방안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관심이 되는 이 소형주택에 대한 지원도 좀 늘리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소형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지원도 정부가 또 지원을 한다고 하죠. 네. 아까 말씀드린 거는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을 푸는 부분이었다라고 하자면 두 번째로는 공공이 아니라 민간에서 공급하는 부분도 확대를 하는 것으로 준비를 네. 하고 있는데요. 단기간 내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 도시형 주택이죠.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다세대 다가구, 뭐 오피스텔 이런 민간에서 공급할 수 있는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 늘리기 위해서는 그 국민주택기금에서 사업자에 대해서 그 금리를 낮춰서 2%의 초저금리로 1조까지 자금을 네.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또 대출 가능 금액 또 표준 공사비를 지금은 90%까지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120%로 상향 조정을 해서 표준 공사비를 늘려주고 대출 지원을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출 비중,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출을 할 수 있는 부동산의 그 대출 한도를 10%까지 더 늘려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공사비의 50-60% 정도를 지금보다는 더 늘려주겠다라고 네.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주요한 그 정책이어서 지금까지 금리를 한 3에서 6%대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 실제로 금리도 좀 높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공사비 자체가 낮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좀 낮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좀 이 정책이 좀 효과를 못 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대폭 금리도 낮추고 네. 그다음에 금액도 늘리고 하는 정책으로 해서 민간의 공급 물량을 좀 늘려주겠다라고 하는 방침이 있고요. 뭐 국토부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1조까지 이렇게 투자를 할 경우에 건설 투자는 2조대 정도를 공급을 하게 될 거고 GDP도 0.2%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규제를 좀 완화를 해서 지금까지는 150가구 미만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해서 지원을 했던 부분을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이거는 주택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네. 빠르게 진행을 하자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면서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좀 가장 실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이 전세자금 지원에 관한 부분일 텐데요.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죠. 네, 지금 전세 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이제 5조 7천억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1조 1천 정도, 네. 1천억 원 정도를 더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한꺼번에 시기적으로 몰리게 되면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그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을 올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도 좀 그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방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어떤 내용들이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남아있는 나머지 대책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실거래 가격이나 건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전반적으로 그 매매에 대해서만 통계 조사를 네. 하고 있는데요. 전월세 같은 경우도 이제 실거래 건수나 가격을 조사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 민간을 폐지하겠나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건설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이런 대책들 실효성이 있다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반응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지만 이미 이전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좀 그대로 다시 나왔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하나 있고요. 또는 이제 보통 한 3, 4인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요번에 대책을 보면 대부분 1, 2인 가구 중심의 다가구 소형, 네. 임대 이런 주택들이 많이 공급이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좀 사람들이 원하는 한 1억 원대 전후 정도의 그런 좀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어찌 보면은 좀 공급이 미흡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고요. 또 이제 정부에서 이런 전세 가격이나 어쨌든 안정대책을 내놓은 이 마당에 또 금리가 네.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택시장이 그렇게 뭐 살아난다거나 전세 가격이 안정되는데 큰 효과는 없지 않겠나라고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뉴스와 함께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113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서 김희연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김희연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부동산 용어 보시고요. 저는 비타민 처방전에서 뵙겠습니다. 네,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비타민 처방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 부동산 114 이호연 과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참 전세에 관한 사연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만큼 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좀 자세하게 좀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셋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싼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전세 물건도 마땅치 않고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이참에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요. 실거주 목적으로 3억 이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종로라 서울 내에서 아파트를 찾았으면 합니다. 괜찮은 단지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김희원 이사님과도 앞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일단 정부가 발표한 113이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그렇다 할 뭐 실효성이나 이런 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도 이 전세 물건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걸 보면요. 요즘 시장 분위기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대책 나온 지가 얼마 시기적으로도 안 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대책 내용들이 약간은 장기적인 대책 내용들이 많은지라 실제적으로 바로 시장에 나타난 현상 결과는 아직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급 증가를 통한 안정세 유도가 가장 좀 어떻게 보면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좀 뭐 안정세를 유지하는 데 시그널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주요 정책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은 이제 단기적인 전세 가격 안정을 하는 데에서는 있어서는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하나 드는 게 있고요. 이제 봄 이사철이 본격적으로 도래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전세 가격이 과연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지 네.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정책이 발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 아파트 시세조사 결과로는 계속적으로 이제 전세 가격은 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전세값 같은 경우는 여전히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주간 전세가 변동폭도 사실 전주보다도 오히려 서울 같은 경우는 중대형이 더 오름세를 보이는 확산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서 네.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의 전세 가격 상승세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상담을 신청하신 분처럼 일단 전세 물건을 찾고 계시다가 매매로 돌아서시는 경우도 네.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또 워낙 이 전세 물건이 비싸다 보니까 차라리 좀 내 돈을 조금 더 얹더라도 네, 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어떤가요? 네, 그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전세에서 그대로 다른 지역의 전세 물건을 찾으시는 상담 사례였다고 한다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하도 이제 전세 물건을 찾으시려다가 전세 물건 자체도 없고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담 때문에 이제 매매로 돌아서시는 상담 사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전세 가격이 좀 오르다 보면 임대 시장도 그렇고 매매 시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상 사례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던 것처럼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더 싼 전세 물건을 찾기 위해서 서울 외곽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쪽으로 전세 물건을 찾으러 이동하시는 수요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외곽으로 이동을 하지는 못하시더라도 그 지역 내에서 지역 생활권을 누리시면서 전세 가격 오른 만큼을 월세로 전환을 해서 보증금이 네. 높은 월세 형태로 보증부 월세 형태로 좀 반전세 형태라고 하죠. 그런 형태로 이제 거래를 하는 움직임이나 아니면 아파트 상으로는 사실 월세 거래가 그렇게 흔치 않은데 월세 거래를 하는 형태도 과거보다는 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물건이 하도 없다고 하니까 미리들 계약을 좀 앞서서 하는 선계약 형태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상담 주신 분처럼 전세 물건을 찾다가 물건을 못 찾다 보니 이제 가격 자체도 이제 매매 가격이 많이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돈을 조금 더 보태서 매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요. 네. 특히 이런 움직임은 작년 가을에서 작년 연말 정도죠. 매매 가격이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하향 안정세를 보였던 그 시점에 좀 많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동안에 작년에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매매 거래가 진행이 잘 안 되면서 싼 매물이 적체가 좀 많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매매 가격이 낮고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좀 많았다고 볼 수가 있고 최근 네.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담 주신 분처럼 전세 물건 구하지 못하신 분들 위주로 매매로 이제 싼 매물을 찾아서 갈아타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서울 시내에서 좀 전세 비중이 높은 지역이 있다면은 네,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네, 서울 지역 중에서도 전세 비중이 높은 지역은 우선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주 1월 14일자 기준으로 아파트 시세를 좀 살펴보게 되면 서울 전체 평균적인 전세 비중이 41.52%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05년도, 2006년도 아파트 가격이 좀 매매 가격이 많이 올랐었던 시점에서는 전세 비중이 40% 밑으로 하락을 하면서 점차 좀 내림세를 좀 보이다가 작년에 전세 가격이 좀 많이 오르면서 작년 10월 초 정도 40% 선을 좀 회복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매매 가격보다도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세 비중은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경기 같은 경우는 평균 전체 전세 비중이 45.69% 정도인 것에 반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전세 비중이 좀 그렇게 경기보다는 좀 낮은 수치라고 네. 좀 볼 수가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 이제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서대문, 관악, 중랑, 중구, 동대문, 종로, 중구 순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지역들 같은 경우가 서울 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전세 비중이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서울 지역 내에서 전세 비중이 높은 곳들은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뿐만 아니라 매매 가격도 조금 저렴한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적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서대문은 3.3제곱미터당 매매 가격이 평균 1,222만 원 정도 선이고요. 82제곱미터 아파트를 매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3억 500만 원 정도 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관악 같은 경우는 3.3제곱미터 1,271만 원 정도로 약 3억 1,700여만 원 정도, 중랑구 같은 경우는 동일한 평형 면적을 매입했을 것을 가정했을 때 약 2억 8천여만 원 정도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3억 원 전후 정도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상담을 신청하신 분께서는 지금 3억 원을 가지고 아파트 매매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도 싶기도 해요. 워낙 또 가격이 많이 올라 있기 네. 때문에요. 그러니까 서울도 또 워낙 또 넓기 때문에 그쵸. 저희가 한강 기준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한강 이남 지역에서 좀 살펴볼 만한 곳이 있을까요? 네, 한강 이남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한강 이남만 봐도 지역이 좀 넓기는 네. 한데요. 우선 뭐 강남이나 서초, 송파들이 구성이 돼 있는 강남권역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강남권역과 인접한 동작구나 관악구 정도 뭐 이렇게 있을 것 같고 네. 그 외에도 이들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매매 가격이 비싸다고 한다면 한강 이남 지역에서도 가격 자체가 약간 좀 저렴한 곳들이 구로, 금천, 관악 등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들 지역 중심으로 가격을 좀 매물을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강남권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렴한 중소형 그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그 2005년이나 2006년대에는 약간 가격을 선도하는 중등 위주로 선도하는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었다고 한다면 사실 최근에는 환기나 통풍 등의 문제 때문에 메리트가 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태아일환로 주변으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소형 중심으로 임대 수익 목적으로 하는 단지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네. 이런 데들 중심으로는 선호도가 좀 높아지고 있어서 가격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볼 수 있고요. 화면에 나타나시는 것처럼 강남권역에는 그런 단지들이 중소형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물건을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남권역에 인접해 있는 강동이나 동작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하의 단지들로 90년대 대부분 입주한 단지들이 많고요. 단지 규모도 크고 주변에 편의시설이나 교육시설들도 잘 갖춰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3억 원 전후로 아파트 물건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남권역이나 비강남권역이 아닌 좀 그 한강 이남에 위치해 있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지역으로는 관악이나 구로, 금천 등지에서 대부분 지하철 2호선 이용이 가능한 단지들이 많고요. 그리고 단지 규모도 1000가구 이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단지 규모가 메리트가 좀 커서 메리트가 있는 단지들을 좀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악구 봉천동이나 뭐 구로 고척동 등지 그리고 금천 쪽 같은 경우는 지하철 17호선 이용이 가능한 가산동이나 시흥동 주변의 대표적인 단지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한강 이남 지역을 이북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아무래도 이 이북 지역이 좀 가격은 좀 더 저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곳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지역마다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이북 지역이 강남 이남 쪽보다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원이나 도봉, 강북, 중랑 등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도심권역과 거리도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거리상의 인접도가 떨어져서 그런 단점들이 있긴 하지만 가격적인 면에서는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이고 네. 그래서 신혼부부라든지 내 집 마련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선호하시고 찾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노도강 같은 경우는 2007년 당시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약간 좀 올랐었는데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지하철
1호선이라든지 4호선 이용이 가능하고요. 강북구 쪽에는 뭐 미아동의 경남 아너스빌이라든지 삼각산 아이언 등이 대표적이고, 노원구도 상계동 등지, 하계동 등지에 3억 원 이하의 아파트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봉구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아까 표에 나오신 네. 것들 단지로 중심으로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강북권역에서도 종로나 중구, 용산과 같이 도심에 인접한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포, 서대문 등지가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도 화면에 나가시는 것처럼 마포 염리동이나 서대문구 남가자동 등지의 단지들을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성북구 같은 경우도 다소 조금 떨어져 있지만 종로와 중구에 인접해 있는 성북구도 행당동이나 기름동, 도남동 등지에 저렴한 단지들이 많으니까요. 네. 그런 단지 중심으로 물건을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는 거리상으로 좀 외곽이지만 은평이나 중랑구 쪽에서도 더욱더 저렴한 싼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런 단지 중심으로도 매물을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도 이 내용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매매로 돌아서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네. 계시는데 네. 일단은 본인의 의사보다는 시장 상황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내리시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좀 빠뜨리고 뭐 아파트를 계약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 뭐 아파트를 사실 때 어떤 점들을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래도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자금적인 여유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어느 정도는 대출을 좀 추가로 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해 주셨던 것, 뉴스에도 나왔던 것처럼 기준금리가 계속 좀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대출 자금 마련을 하는데 부담이 어느 정도 좀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파트를 매입할 때에는 그 대출 이자에 따른 부담이나 아니면 뭐 거래세, 취등록세라고 하는데 거래세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사를 하기 위한 이사 비용이라든지 중개 수수료 등의 부가적인 비용이 더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만큼은 사실은 가격이 올라줘야 손해를 안 입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최근 같은 시장에서는 싼 매물 위주로만 사실상 거래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는데도 한계가 있고, 지금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크게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선택하실 때에는 무리한 대출을 낀 선택보다는 안정적인 이제 거주 목적의 매매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격 자체가 좀 회복이 되고 오르는 시기가 좀 도래하게 되면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역 주변의 역세권 단지라든지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는 단지, 그런 것들 중심으로 가격 회복세가 좀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지 자체를 선택하는 좀 판단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3억 원 이하로 매입이 가능한 그런 단지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금리가 인상이 된 만큼 너무도 무리하게 대출을 피하시라라는 그런 말씀을 좀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해주신 이호영 과장님과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한 주의 중간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을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